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시간이죠.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북한 분야 전문가죠. 이광백 전문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얼마 전에 당 중앙위원회 국무위원회 간부 한 명이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으로 먼저 시작을 좀 해주신다고요. 네, 네. 평양 시민이 보내온 소식입니다. 4월 초에 국무위원회 내부 검열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 국무위원회라면 북한의 정권기관 중에 제일 첫 번째가 국무위원회, 그 다음이 네. 내각입니다. 아.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구라고 봐야 되겠는데, 내용이 뭐냐, 비상미 관리를 담당하는 한 간부가 부족한 비상미를 사실은 채워넣지 않았는데 예. 채워 넣었다고 허위 보고를 한 것이 문제가 출당이 됐고 또 철직까지 됐다는 그런 소식을 전해 왔습니다. 자, 일단 비상미를 채워 넣었다고 허위 보고를 했다는 건데요. 네. 왜 허위 보고를 했는지 네. 좀 구체적인 상황도 알 수가 있을까요? 네, 보니까 지난 여름에 예. 평안북도, 자강도, 양강도 국경 지역에 수해가 발생했잖아요. 예. 그래서 국무위원회가 보유하고 있던 비상미의 한 20% 정도를 풀어서 수해 지역 주민들을 지원했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가을이 되면 수확철에 이 지원했던 비상미 20%를 보충하라. 아. 이런 내용으로 이른바 1호 지시가 이 국무위원회 해당 부서에 내려졌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이후에 해당 부서는 비축을 완료했다 이렇게 보고를 했고요. 장부에도 비상미가 100% 비축된 것으로 기록돼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제 올해 3월 중순에 국무위원회에서 내부 검열이 있었어요. 아, 검열을 했군요. 네, 그래서 예. 검열을 꼼꼼히 하다 보니까 비상미 20%가 부족하다는 것이 그냥 드러나고 만 겁니다. 그래서 비상미 저장고, 이제 창고도 쭉 한번 실사를 해보니까 실제 보유량은 오히려 평년 대비 35%나 모자랐던 겁니다. 보고와 다른 내용이네요. 예, 심지어 오래된 재고쌀 이것을 다시 포장해 가지고 눈가림을 해서 이거 새로 가져온 쌀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정황도 드러났고 비상미 관리를 담당하는 부서의 간부가 그래서 네. 책임을 지고 처벌받은 것으로 알려진 겁니다. 자, 국무위원회가 내부 검열을 하면서 허위 보고가 드러난 건데 지시는 네. 아무래도 뭐 중앙에서 했겠죠. 이 내막을 좀 얘기를 해주는데 그래요? 보통은 그냥 그렇게 아마 허위 보고를 하더라도 예. 그냥 넘어갔을 가능성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왜 이번에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내막을 얘기해 주는데 국무위원회 김여정 위원이 김여정 부부장이 국무위원회 위원이기도 합니다. 네. 국무위원회 김여정 동지가 비밀리에 내부 검열을 지시하면서 이 사건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김여정의 지시였군요. 그렇습니다. 예. 내부 검열 결과를 이제 쭉 보고받은 김여정이 4월 15일 그러니까 명절 전에 1호 보고를 김정은 위원장이 올렸고 이 사실을 해당 간부 처벌에 관한 비준까지 이제 예. 딱 받아놓고 명절 이후에 지도성원의 책임 윤리 재정립을 주제로 비공개 회의까지 딱 하면서 해당 간부에 대한 출당 철직 조치가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걸 쭉 보면 일단 김여정이 직접 나섰다는 것이 좀 그러네요. 눈에 띄고요. 네. 또 하나 이거 보면 지도상원 책임윤리 재정립을 위한 회의를 하는 그 과정에 예. 일종의 뭐 지렛대 비슷한 아. 아니면 명분 비슷한 이 내용으로 이 간부의 출당과 철직 조치가 결정된 것 같은 네. 그런 분위기가 일단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지도자의 책임을 조금 더 강화하는 그런 취지의 회의였던 것 같은데 그러면 사실 저는 이 대목에서 궁금해지는 게 징계를 받은 담당 간부가 쌀을 채워넣지 않고도 채워넣었다고 허위 보고한 데는 분명 사정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단 지금 말이죠. 두 가지가 다 네. 생각이 되더라고요. 북한 같은 경우는 예. 목표량이 너무 과도한 경우가 아. 많기 때문에 사실 그 목표를 다 달성하지 예. 못하는 게 너무 흔하고 그래서 간간이 아니 제가 들은 바로는 매우 자주 네. 그냥 목표량을 달성했다고 과장해서 보고하거나 또 일종의 뭐 허위 보고하거나 이런 예. 일이 너무 흔하단 말이에요. 흔한 일이 그것을 제가 볼 때는 김여정 동지가 몰랐을 리는 없는데 네. 이번에 아예 딱 이걸 찍어서 했다는 것은 약간 정치적 이유도 있어 보이는데 어쨌든 이 징계를 받은 해당 간부는 이제 내부 검열을 하면서 문제가 드러나자 어떤 식으로 소명을 했느냐. 하부 단위 수매량이 계획에 일단 크게 미달했다. 그래서 수매량이 있어야 네. 사실 이걸 채워 넣을 계획이었는데 수매량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채워 넣느냐. 또 그나마 부족한 그것만이라도 좀 가져오려고 네. 했지만 식량을 운송하는 것도 마땅치가 않다는 거예요. 그 막대한 양의 네.
그나마 있던 것들까지도 식량을 운송하는 수단이라든가 뭐 에너지라든가 여러 가지 것들이 뭐 충분치가 않기 때문에 비축량을 사실상 채우기 어려웠다 이렇게 소명을 여러 차례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사실 수매량 부족으로 비축량을 채우지 못하고 결국 1호 지시를 어기게 되는 상황이 온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 북한에서 1호 지시를 어긴다는 게 말이 돼요? 있을 수 없는 안 일이죠. 되죠. 예. 예. 그러면 그동안 늘 해왔던 식으로 좀 과장하거나 또는 덮거나 허위 보고를 네.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으로 보입니다. 근데 어쨌든 김 회장 부부장은 네. 뭐 그 소명 일단 뭐 다 인정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요. 해당 간부의 행위를 당에 대한 기만 행위다 이렇게 결론 내리고 즉각 출당 철직 조치를 내린 겁니다. 네. 자, 지금 해당 간부의 소명을 쭉 말씀해 주셨는데 들어보니 비축미를 일부러 안 채운 건 아닌 것 같거든요. 사실 뭐 일부러 뭐 기만을 할 수 있는 사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북한이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정부가 수매할 수 네. 있는 곡물의 양이 부족한 것 이것이 비축미를 채우지 못한 가장 큰 원인으로 일단 보입니다. 북한 사회는 한 개인이 1호 지시를 어기고 싶어 어길 수 있는 사회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큰일 그 나죠. 간부가 네. 일부러 어겼거나 어기고 싶어 어겼거나 아니면 게을러서 어겼거나 이럴 가능성은 좀 낮아 보여요. 네. 정부가 수매할 수 있는 곡물의 양이 부족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건데 이걸 국무부에서 균형 있게 객관적으로 평가해 주지 못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듭니다. 국무위원회 같은 경우는 이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북한의 정권기관 가운데 내각 위에 있는 첫 번째 정권기관이에요. 굉장히 권력이 큰 기관이죠. 예, 국가의 기본 정책을 지도하는 기관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한 기관이죠. 위원장은 김정은이에요. 아, 그래서 국무위원장 그렇죠. 하죠, 저희가. 예, 그래서 예. 위원장이 김정일뿐만 아니라 부위원장, 뭐 제1부위원장, 뭐 최룡해 이런 식으로 최고위급 간부들이 네. 포진돼 있고 국무위원회 위원회는 조용권, 리명길, 오수용 여기에 이제 뭐 김여정, 최선희 이런 간부들이 줄줄이 다 나열되어 그러네요. 있습니다. 예. 그리고 위원회에 소속된 실무부서로는 경위국, 정책국, 산림정책감독국, 설계국, 안전담당 또는 뭐 외사국 등이 있는데 이 중에 이제 제가 보니까 이 비상미를 관리하는 부서는 뭐 경위라든가 뭐 산림정책, 설계, 안전 이런 쪽은 아닌 것 같고 이 정책국 소속으로 보여요. 그러면 이제 정책국에서 이 비상미와 비축미를 관리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정책국은 국가 정책을 기획하고 조율하고 집행, 감독하는 예. 그야말로 핵심 부서라고 봐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핵심 부서도 최고 지도자의 1호 지시를 집행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네, 이런 것도 좀 눈에 띄고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렇다면 이것은 그 담당 부서의 간부 한 사람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였을 것 같아요. 애초부터. 그렇죠. 이런 건 사실 만성적인 식량 부족 국가라고 하는 이른바 구조적인 문제, 사회 전체 문제라고 봐야 되는데 지금 이 문제를 결국 어떻게 해결했느냐. 그렇게 인정해서 사회 전체의 문제, 국가와 당의 문제로 해서 정확하게 풀지 않고 한 개인을 처벌해서 해결하려는 마치 과거 조선시대에 이른바 매우 쳐라 이런 말이 있습니다. 조선시대 매질 정치라고 그래가지고 이 매를 때려서 뭔가 문제를 해결하려던 그런 조선시대 관료들이 많았거든요. 그런 모습을 21세기 현대사회에 보는 듯합니다. 네, 그 매우 쳐라라고 했던 그 정책이 굉장히 옛날 정책이긴 하지만 어떤 건지 모르실 수 있으니까 좀 어떤 건지 구체적으로 좀 알려주세요. 조선시대 관리들 가운데는 백성들을 죄가 딱히 없어도 억울하게 관하로 끌고 와서 막 매질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가산을 빼앗거나 아니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국가나 관료의 책임이 임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에게 매를 때려 뒤집어 씌우는 일 이런 일이 꽤 많았습니다. 특히 조선 후기로 가면서 국가 기강이 무너지면서 이런 식의 조선 관리들이 매우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을 부르는 한자 말도 있습니다. 탐관오리, 탐욕스럽고 부패한 관리다 이런 뜻이거든요. 많이 들어보는. 조선 말기에 이런 탐관오리들이 많아서 이때 이제 관료들이 백성들을 이제 관하라고 그러죠. 이제 이렇게 관청. 뭐 예를 들면 인민위원회 이런 데다가 이제 데려다 놓고 매를 때리는 일이 조선시대에 굉장히 많았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제가 이 자리에서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것은 왜 그렇게 했느냐, 조선 말기에. 근본적으로는 국가의 어떤 기강과 규율, 법이 무너져 버리죠. 질서 자체가 무너지는.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비일비재했는데. 그러니까 좋을 때가 아니라 어려울 때 발생한 일이군요. 그렇죠. 자, 첫 번째 조세제도. 이게 문제였습니다. 이 조선 같은 경우 중앙에서 정한 세금 할당량을 지방의 수령이 무조건 채워야 됩니다. 채울 수 있든 없든 상관없습니다. 일단
예를 들어서 어느 고을의 현감이 네. 비단 10만 피를 걷어야 된다. 국가에서 딱 야 이거 다 걷어. 네. 이렇게 일단 지침이 내려오면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걸 다 채워야 되기 때문에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예. 어린아이한테도 비단 어. 걷고 심지어 일할 수 없는 노인에게도 비단 걷고 심지어 죽은 사람 이름으로도 비단을 걷어요. 그러니까 그 비단을 네. 어린아이, 노인 그리고 자신 그다음에 심지어 사망하신 자기 할머니, 할아버지까지 다 내려면 한 집안이 내야 되는 비단이 엄청나게 막대하게 많아집니다. 이걸 못 내면 어떻게 한다? 관하로 불러다가 매우 매질을 친다. 합니다. 매질을 네. 합니다. 그럼 빚을 내서라도 아이고, 이걸 참. 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가짜 장부를 막 만들어요. 네. 그래서 가짜 장부에는 뭐가 있냐면 국가에서 이만큼 걷어라고 한 것보다 오히려 어떤 관료들은 지방의 관료들은 더 많이 장부에 기록해놓고 백성들로부터 더 많이 걷어냅니다. 그리고 일부는 국가에 바치고 일부는 자신이 그냥 착복하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했어요. 조선시대예요. 네, 예. 조선시대입니다. 네, 조선시대입니다. 두 번째, 중앙의 무능과 지방 관료의 군림.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 지방 관료에 있던 사람들이 토지도 측량하고 세금도 징수하고 물품도 관리하고 여러 가지 일을 담당하는데 이들은 조선 말기로 오면 네. 급여가 거의 없거나 너무 적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뇌물을 받아서 살아야 되거나 아니면 백성들을 데려다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매질을 해서 백성들의 자산을 뺏어서 생계를 유지합니다. 네. 그러니까 그래서 그런 경우 또 회계 조작도 하고 강제로 상납도 받고 그러니까 본질적으로는 인민의 재산을 빼앗아서 생계를 유지했던 거예요. 이거 21세기가 아니고 조선 말기입니다. 굉장히 겹쳐 보이는 곳이 그렇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자기가 네. 먹고 살기 어려우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쥐꼬리만한 권력을 이용해서 예. 사람들을 괴롭혀서 그걸로 생계 유지했던 것 두 번째 이유였습니다. 마지막은 관아의 폭력. 관아가 행정과 사법 기능을 이제 겸하다 예. 보니까 오늘날 이제 북한의 보위부와 비슷한 역할을 그때도 했습니다. 그래서 수령이나 아전이 백성들을 이제 소환해 가지고 매질을 해 가지고 옥에 가두고 협박하는 관아의 목적이 그런 데 쓰이는 거예요. 관아가 원래 인민의 안전과 생명을 그렇죠. 지키는 거잖아요. 반대가 된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가산수탈이라고 해서 부유한 백성이 혹시 있다? 그러면 공연히 죄를 씌워서 재산을 몰수하거나 네. 토지를 강제로 빼앗는 일 이런 일들이 조선 말기에 비일비재하면서 결국 조선 사회 자체가 망하게 되는 이런 이 지경에 이르게 되는데 네. 어쨌든 이런 현상들에서 벌어지는 정치가 흔히 이제 매질 정치라는 겁니다. 네. 매우 쳐라. 자, 이 매우 치라는 정치 이걸 들으시면서 아마 북한 사회와 굉장히 똑같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실 텐데 사실 북한에서도 이 네 번째로 말씀해 주신 그 가산 수탈의 경우요. 여전히 여러 가지 죄목으로 주민들의 재산을 빼앗는 경우가 많죠, 현재도. 아,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걸 보면서 조금 닮았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네. 지난 한 3년, 5년 이때 북한 사회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비사회주의다라고 하는 걸 가지고 네. 이건 비사회주의 행위야. 비사회주의 행위로 돈 벌었으니까 이 재산은 압수. 이런 식으로 지금 오늘날 참. 북한 사회에서는 인민들의 가산을 네. 이른바 국가가 수탈하는 빼앗는 이런 현상들이 조선 말기와 비슷하게 벌어지는 듯합니다. 예를 들어서 달러와 유화나 같은 외화로 물건을 예. 사거나 파는 거, 또 개인이 네. 국돈과 외화를 바꾸는 거 지금 몇 년 전부터 이거 엄격하게 금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런 행위를 하면 이거 외화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그냥 두 번째, 빼앗아가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장마당을 통제를 한 후에 장마당에서 이 물건은 팔아도 돼, 이 물건은 팔면 안 돼, 막 이렇게 하고 장마당 그 영업 시간도 몇 시부터 몇 시까지야. 그 이후에 하면 네. 가만 안 둔다. 이렇게 통제를 강화하고 이를 어길 경우에 물건을 압수하거나 이걸 조용히 눈 감아주는 대가로 뇌물을 받고 있습니다. 또 개인이 중국과 무역을 할 경우 무역 물품이나 무역으로 번 돈을 이거 국가무역 제일주의를 위반했어. 이것도 비사회주의야 하면서 또 압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도 주민들이 돈을 많이 벌 경우에 수시로 비사회주의 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을 대놓고 또는 은연중에 압박해서 뇌물을 빼앗거나 간혹 진짜로 그 사람들을 비사회주의로 처벌해버리고 가지고 있는 재산은 전부 국가가 압수하는 행위들 이런 행위들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주민들을 때리고 빼앗는 정치 네. 이건 사실 인민대중제일주의도 아니고 민주공화국의 정치도 아닌 반인민, 반민주 공포정치죠. 그렇죠. 매질 정치란 말이죠. 네. 그런 것. 근데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21세기 북한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은 네. 대단히 우려스럽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 정권은 꼭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조선이 어려울 때 일어났던 일이라는 거, 북왕에서 일어난 일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죠. 자, 오늘은 이 문제를 인민들에게 벌을 내려 해결하고 있는 북한의 매질 정치, 공포 정치에 대한 이야기 이광백 전문위원과 함께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